주말에 몰아자면 되지. 나는 6시간만 자도 괜찮아.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 혹시 이 말 중에 하나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충격적인 사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한국인 중 매일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단 7%입니다. 93%의 사람들이 매일 밤 뇌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채 잠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93% 안에 있지는 않나요?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자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독소를 씻어내고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수리합니다. 이걸 못하면 다음날 더 빨리 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수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수면 빚, 슬립데시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돈을 못 갚으면 이자가 붙듯이 잠을 못 자면 그 부족분이 몸의 빚으로 쌓입니다. 하루 1시간씩만 덜 자도 일주일이면 7시간의 빚, 한 달이면 30시간.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025년 최신 연구 갤러거 2025가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은 수면 빚은 금융 빚처럼 한 번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 10시간씩 자도 피로감은 일시적으로 회복되지만 기저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과 뇌의 독소 축적은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뇌내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매일 밤 조금씩 조용히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수면이 습관화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인이 얼마나 인지 능력이 떨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것. 연구에서 만성 수면 부족 그룹은 자신의 수행 능력이 정상이라고 느꼈지만 실제 검사 결과는 취한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대한수면연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8% 짧고 매일 숙면하는 비율은 단 7%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사실상 국가 전체가 만성 수면빚 상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면은 그냥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은 4단계의 정교한 신체 수리 프로그램이에요. 매 90분마다 하나의 사이클이 돌고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반복됩니다. 각 단계에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절대 잠을 함부로 줄이지 못합니다. 첫 번째 N1 단계, 잠드는 관문, 얕은 잠으로 수면 진입 단계이며 5에서 10분 정도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으로 넘어가는 짧은 전환 구간이에요. 뇌파가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바뀌고 근육이 살짝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쿡 하고 깜짝 놀라며 깨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2단계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가장 쉽게 깨어나는 구간이라 소음이나 빛이 있으면 여기서 계속 방해를 받아요. 두 번째, N2 단계, 기억 정리 공장, 가벼운 잠으로 가장 긴 단계입니다. 수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2단계에서 뇌는 낮에 받아들인 정보를 분류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수면 방추, 슬립 스핀들이라는 특유의 뇌파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많을수록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좋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심박도 느려지면서 깊은 잠을 준비합니다. 낮잠 20분이 효과 있는 이유가 바로 N2까지만 들어갔다 나와서예요. 참고로 체온이 떨어지는 환경 18에서 20도씨가 N2 진입을 빠르게 합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 따뜻한 반신욕이 역설적으로 잠을 도와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N3 단계, 몸의 정비소. 깊은 잠 서파 수면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밤 전반부에 집중됩니다. 이 단계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깊은 잠 중에 일어나는 일 들어보세요. 성장 호르몬 HGH의 하루 분비량 중 70에서 80%가 이 단계에서 쏟아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에게도 근육 수리, 뼈 유지, 피부 세포 재생에 필수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실제 나이보다 빨리 늙어요. 또한 글림프계가 최대로 가동됩니다. 뇌세포 사이 공간이 깨어 있을 때보다
60% 넓어지면서 뇌척 수액이 물처럼 흘러들어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 노폐물 중에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도 포함됩니다. 이 뇌 청소가 매일 밤 안 되면 독소가 쌓여갑니다. 마지막으로 면역계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이토카인, 면역 신호물질 분비가 정점에 달합니다. 네 번째 렘 단계, 마음의 수리공. 꿈 수면이며 감정 처리, 창의력, 기억 통합에 관여하며 새벽에 집중됩니다. 렘은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의 약자로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이에요. 이때 뇌는 깨어있을 때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몸의 근육은 마비됩니다. 악몽을 꿔도 소리를 못 지르는 이유예요. 렘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낮 동안 겪은 감정 경험을 처리해소합니다. 렘 수면을 잘 취한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정적 충격이 덜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 통찰을 만듭니다. 어제 못 풀던 문제를 자고 나서 갑자기 풀리는 경험이 바로 렘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렘 수면이 글림프계와 독립적인 신경보호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렘은 밤의 후반부 새벽 4시에서 6시에 집중됩니다. 새벽에 일찍 깨거나 알람을 일찍 맞추면 렘만 잘리는 겁니다. N3 깊은 잠은 잠든 직후 첫 번째 사이클에 집중되고 렘은 새벽 마지막 사이클에 집중됩니다. 즉, 자정 전에 늦게 자면 N3가 줄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렘이 잘립니다. 8시간 통잠이어야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요즘 슬립맥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면 최적화라고 잠을 극대화하는 트렌드예요. 틱톡에서 수억 뷰를 기록한 이 트렌드, 과학적으로 뭐가 진짜이고 뭐가 과장인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로 침실 온도 18에서 20도,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 N3로 진입합니다. 더운 방에서 자면 N3 비율이 줄어요. 서울대 병원 수면 연구에서도 실내 18에서 20도가 깊은 잠 비율을 유의미하게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어둠, 암막 커튼. 빛이 일럭스, 촛불 1개 수준만 있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스마트폰 스탠바이 LED도 예외 없어요. 암막 커튼 플러스 수면 안대가 가장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카페인 오후 2시 마감.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마신 아메리카노가 밤 9시에도 절반이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깊은 잠, N3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고 설령 잠은 들어도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금지.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3시간 지연시킵니다. 단순히 빛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SNS나 뉴스의 감정 자극이 교감신경을 켜서 코르티솔을 올려요. 스마트폰을 끄는 것 자체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단일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취침 1~2시간 전 반신욕. 역설처럼 보이지만 목욕 후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체온 하강을 도와 N2와 N3 진입을 빠르게 합니다. 38에서 40도씨 10에서 15분이 최적이고 너무 뜨겁거나 너무 길면 역효과가 납니다. 여섯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수면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습관입니다. 기상시간이 일정하면 서카디안 리듬이 정렬되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시간도 맞춰집니다. 주말에도 1시간 이상 늦게 자는 건 사회적 시차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일곱 번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한국인의 다수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그네슘은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해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깊은 잠 비율을 높입니다. 마그네슘은 체내의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가바 생성을 도와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취침 30분 전 200에서 400mg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알코올은 수면 파괴자. 가장 오해가 많은 항목. 술 마시면 잘 잔다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잠을 빨리 들게 하지만 깊은 잠, N3를 60% 이상 억제하고 렘을 거의 없앱니다. 술 마신 날 자고 나도 피곤한 이유는 몸이 청소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좋은 소식도 드려야죠. 낮잠이 수면 빚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된 낮잠은 오후 인지 능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나사 연구에서 26분 낮잠이 조종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34%, 각성도를 100% 향상시켰습니다. 단, 낮잠 시간 규칙이 있어요. 20에서 26분 낮잠은 N2 단계까지만 들어갔다 나옵니다.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이게 바로 파워 낮잠이에요. 30분 이상 낮잠은 N3인 깊은 잠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수면 관성이 생겨요.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늦은 낮잠은 밤 수면 압력을 떨어뜨려 야간 수면 질을 해칩니다. 요약하면 낮 1~2시 사이 20분 낮잠.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한 가지 팁, 커피 낮잠 커피냅의 과학. 커피를 마시고 바로 20분 낮잠을 자는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약 20분이 걸려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타이밍에 카페인과 낮잠 효과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연구에서 커피만 마시거나 낮잠만 자는 것보다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집중력 회복 효과가 더 컸습니다. 오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잠은 수동적인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가 스스로를 수리하는 능동적인 정비 시간이다. 여러분이 잠을 줄이는 동안 뇌에는 독소가 쌓이고 세포는 수리받지 못하고 기억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밤 딱 1시간만 더 자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방을 어둡게 하고 그 1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청소하고 내일의 기억력을 높이고 노화 시계를 조금 더 늦춥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편은 운동의 과학, 얼마나, 어떻게 운동해야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는가? 롱제비티 연구가 밝혀낸 최적의 운동 처방, 완전히 파헤칩니다. 그럼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다음에 만나요.